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굿모닝이고요. 휴일 아침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이번 시간에는 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공매도인데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간혹 물어보더라고요. 그 구독자분들 중에 공매도를 하면은 삼전이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, 그럼 두려움에 그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전에도 다 공매도 있었습니다. 공매도 있었고 그렇게 해왔고요. 해오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게, 공매도를 왜 합니까? 이 사람들이,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왜 하는지. 그 기업이 뭐 좀 뭔가 부실하거나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,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방에다 이제 베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? 빌려가지고.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량한 기업이 돈 잘 벌고 수익이 좋은데 공매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11년도 그때 한번 재개 때,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한번 그때 공매도 재개 때 한번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한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일단 동학개미 운동으로 이제 소액 주주가 한 200만 명으로 급증했잖아요.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삼성자의 주주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. 급증한 그 우리 주주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. 3전의 그 파운드리 사업 성장 기대감 등으로 해서 올 초 주가만 해도 9만원대 이상 됐지 않습니까? 96,800원도 한번 찍어봤고. 근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8만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. 초반대에서요. 여기에 상당한 이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해 다들 뭐 실망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죠. 일단은 그 매년 1분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 전자업계의 계절적 비수기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, 이제 실적 개선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,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이제 제기가 된다면은 이제 주가 하락에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겠느냐,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.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.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, 그리고 2011년대는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. 하여튼 그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재개 시점에 그 3전 주가에는 별다른 큰 영향이 없었던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2008년이죠.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이죠. 이제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. 8개월 정도 했는데,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금지 첫 달인 10월에만 약간 급락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이후 반등해서 원래 가격 이상으로 이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 또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한 달 새 주가가 8% 이상 오르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제 나타냈죠. 공매도 금지 그 첫날에 이제 1,660원이었던 그 삼전 주가는 같은 달 24일에 8,150원까지 한 23.5% 급락을 했다 하더라고요. 했는데 마지막 날인 2009년 5월 29일에는 결국 얼마였냐고 11,160원으로 갔습니다. 결국 이제 회복을 해버렸어요. 공매도 재개 첫날인 같은 해 6월 1일에는 한 11,160원으로 보합이었고요. 한 달 뒤인 7월 1일에는 12,060원으로 이제 8% 상승을 한 겁니다. 이제 결국 뭐냐면 빠졌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간 거죠.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. 공매도가 금지했던 2011년 8월 1일부터 11월 이제 9일이죠. 한 3개월 정도 했는데, 마찬가지로 그 삼성전자 주가는 이전 금지기간과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. 공매도 금지 첫날에는 17,400원 정도 했습니다. 이때 주가가 같은 달 그 10일에 얼마였냐면
14,400원으로 한 17.2%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급락했고, 이후 이제 V자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마지막 날에는 첫날 대비 이제 13.2% 상승한 19,700원까지 갑니다. 19,700원까지 이제 올라 버렸습니다. 또 공매도 재개 첫날인 그 11월 10일에는 18,700원으로 5%가량 급락하기도 했는데, 다음날 곧바로 이제 19,660원으로 회복을 했죠. 그래서 재개 한 달 뒤인 12월 9일에는 다시 7% 이상 올라가지고 21,060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제 공매도 재개에 한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. 보고 있고, 이제 뭐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당분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부분에 뭐 대부분 이제 보고 있고요.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네요. 그리고 공매도가 들어온다 해도 뭐 뚜렷하게 뭐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내다봅니다.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꼭 계속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V자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, 약간의 충격은 올 겁니다. 충격은 오는데 이 내려가는 포지션이 한 10에서 한 15% 정도 빠질 수도 있다. 이 부분은 충격적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겠죠. 원상대로. 그때는 이런 상황을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. 2008년도하고 2011년도는.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상황도 과연 이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변동성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오히려 또 우리의 비중 확대의 기회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 빠졌다, 10% 빠졌다, 그러면 과연 개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. 또 긴투자들이 이때 또 엄청나게 또 매수로 들어가겠죠. 왜냐,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, 이 삼성전자가 허접하거나 이게 말 그대로 모멘텀이 굉장히 약한 그런 주식이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급락을 하면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. 매수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때 또 틈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. 총알을 확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테고요. 그래서 하여튼간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.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.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DRAM 가격도 상승할 테고요. 여러 가지 뭐 낸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 상승은 상당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 좋아지는 흐름에 이거 하방에 베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이제 규제도 많이 할 것 같고요. 불법 못하게 해야겠죠. 불법은 전 당연히 이제 처벌하겠죠. 이런 부분들도 있고, 지금 현명해진 개미들이 이제 대차를 못하도록 이제 공매도 대차 못하도록 이제 허가를 안 할 거랍니다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서 주식을 빌려오느냐, 이제 그것도 난관이겠죠. 뭐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야지만이 공매도가 가능한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공매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면은 5월 3일 시작되면은 약간의 주가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. 주가 조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% 내외로 보지 않겠는가. 크게 보면은 10%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. 5% 정도 보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. 받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말과대로 심리가 이제 약간 좀 하방이 보다 보니까.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럼 집중적으로 매수해야겠죠.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분명 떨어질 걸 미리 알고 미리 사전에 5월 3일 이전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 꽤 있겠죠. 매도해가지고 일단 떨어질 때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뭐 그 부분을 제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본인이 뭐 그렇게 판단해서 하겠다는데 하시는데, 향후 우리가 뭐 미래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미래에 뭐 파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일일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공매도 했는데도 그냥 쭉 가버리면 어쩔 겁니까? 그냥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. 왜냐,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위기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? 그때는 뭐 위기 때문에 온 건데, 금융위기 때문에 온 건데,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지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덤비시한다는 거죠. 무턱대고 그냥 뭐 폭락설이 오겠다 해가지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, 지금은 옛날하고 그 달라요. 경제적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. 저는 일단은 뭐 공매도 온다고 해가지고 뭐 쫄아가지고 뭐 매도를 한다거나 뭐
삼성전자 매도를 한다거나 팔아치우지는 않을 겁니다. 일단은 않고 그냥 계속 갈 겁니다. 존버하고,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냥 한번 더 그 떨어질 때 이때 뭐 한번 매수 기회를 잡고 점점 접근적으로 덤빌 겁니다. 점차적으로 이제 덤벼 들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. 수량을 확보를 할 거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. 어떤 게 좋을지, 아니면 미리 뭐 팔아가지고 뭐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, 옛날같이 이제 2008년하고 11년처럼 그런 동일한 그런 패턴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1000만원 대략 한 5% 내외로 보고 있는데, 빠지더라도.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, 크게 보고 있는 건데,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을 겁니다. 이런 거 크고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들은 공매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. 무슨 기업이 부실해야지 무슨 뭐 공매도를 하는데,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2분기부터 괜히 공매도 들어갔다간 공매도 하신 분들이 더 피해 볼 수도 있어요.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갑자기 주가 올라버리면은 공매도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.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. 특히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, 초반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예전에 사례를 보다시피 어차피 떨어져도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. 반등을 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어차피 상승 흐름은 계속 갈 것 같아요. 대세는 가요. 대세의 흐름은 흘러갈 것 같다. 하는데, 여러분들 그건 있겠죠. 약간의 뭐 빠질 때 잠시 팔아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개념으로 팔았다, 뭐 샀다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 차익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. 근데 이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,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거나 뭐 고수면은 뭐 당연히 하면 되겠죠. 선수면 하는데,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놔둬보십시오. 좀 빠지더라도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대세의 상승 흐름은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도 뭐 공매도에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처음부터 지레 겁먹지 말자. 한번 차분하게 대응하자. 그리고 만약에 여유 자금은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, 혹시 빠진다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하자. 비중 확대의 기회다.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. 다음에 한번 또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나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매도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.